안녕하세요. 멀티 클라우드 환경을 위한 애플리케이션 인사이트 세션을 진행하게 된 사우저나이즈 담당 이명환입니다. 앱다이내믹스 담당 신유미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지난 몇 년간 일어난 드라마틱한 기술의 발전, 그리고 코비드19로 인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은 이제는 우리의 일상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은 쉽지 않았고 지금도 그 변화의 과정 속에 있으며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변화해 나가야 합니다. 우리는 이 디지털 변화의 중심에 무엇이 있는지 알고 움직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변화의 중심에는 어플리케이션이 있습니다. 어플리케이션이 곧 비즈니스이고 이는 곧 비즈니스의 성공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척도가 될 수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제는 비즈니스의 모든 영역에서 애플리케이션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애플리케이션은 고객의 제품을 판매하는 데도 쓰이고 고객과 소통하고 고객 관리를 하는 데도 쓰이고 있으며 서비스를 관리, 운영하는 데에도 애플리케이션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고객은 이 애플리케이션의 경험이 좋지 않다면 언제든지 다른 애플리케이션으로 이동해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대화된 애플리케이션과 인프라 환경은 너무 복잡해져 가고 있습니다. 애플리케이션은 컨테이너화되고 분산된 아키텍처로 바뀌고 있고 그 인프라도 프라이빗 클라우드, 퍼블릭 클라우드, 때로는 사스 기반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게다가 자동 스케일아웃, 스케일링 기능으로 이제는 그 위치를 파악하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또한 사용자가 애플리케이션과 통신하는 경로도 대부분이 인터넷으로 옮겨가면서 경로 파악도 어렵고 어디를 보호해야 하고 어떻게 막아야 하는지 보안의 취약점도 해결해야 하는 과제입니다. 그래서 애플리케이션과 인프라의 각 구성 요소에 대한 모니터링과 관리 분석에 대한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기업의 각 팀에서는 다양한 도구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개발팀, 인프라팀, 네트워크팀, 보안팀, 각각의 모니터링 툴을 사용하죠. 하지만 모든 기술 스택들이 연결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각각의 툴 별도로 보는 것은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스코가 그 부분에 대해 해결책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람의 관리 영역을 벗어나는 수많은 관리 대상, 이제는 걷잡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세부 내용을 놓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더 많은 문제를 해결하려면 더 많이, 더 넓게 봐야 하기 때문입니다. 광범위한 기술을 사용하고 있는 고객이 각 기술 스택들을 볼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인데요. 바로 Full Stack Observability를 제공해 드리려고 합니다. 어플리케이션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영역에서 오픈 텔레메트리를 사용하는 것을 포함하여 매트릭, 이벤트, 로그, 트랜잭션을 모니터링하고 관찰합니다. 각 영역에 대한 가시성을 제공하는 많은 모니터링 공급원을 볼 수 있지만 해당 솔루션들은 여전히 각각 플레이를 하고 있죠. 그래서 저희는 어플리케이션이 이루어져 있는 구조, 즉 보안, 네트워크, 인프라, 어플리케이션, 사용자 경험, 그리고 비즈니스까지 풀스택 인사이트를 제공해 드리고자 하고 어플리케이션 성능뿐만 아니라 어플리케이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영역에 대한 상관관계 및 종속성 매핑을 하여 공통 컨텍스트를 제공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각 계층에 대한 정보도 기본적으로 제공하지만 수많은 툴에서 발생되었던 수많은 경고 메시지, 알람이 범람하는 것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되는데요. 실질적으로는 어플리케이션 서비스를 사용하는 사용자에 대한 영향이 미치는 곳에 가장 중점을 두어 우선순위를 지정하여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고객의 어플리케이션 서비스의 경험은 향상시키고 수익 또한 보장될 수 있습니다. 인프라에서 어플리케이션 전반에 대한 성능 그리고 효율적인 워크로드 리소스와 클라우드를 알맞게 사용하여 비용을 최적화할 수 있도록 도움드리는 것, 그것이 시스코의 풀스택 observability가 어플리케이션 및 비즈니스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도움드릴 수 있는 방법입니다. 시스코는 솔루션 간의 인테그레이션을 하였습니다. 인터넷 네트워크 모니터링 솔루션인 Thousand Eyes, 어플리케이션 퍼포먼스 모니터링 솔루션인 앱다이내믹스, 그리고 이 어플리케이션이 알맞은 리소스상에서 돌아갈 수 있도록 최적화를 시켜주는 인터사이트 워크로드 옵티마이저, 모든 영역을 실시간으로 통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비즈니스 컨텍스트와 함께 전체 스택 가시성을 제공하는 것이고 이제는 팀들은 이 가시성을 가지고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풀스택 observability의 중심에 있는 어플리케이션 퍼포먼스 모니터링 솔루션인 앱다이내믹스가 어떻게 가시성을 제공해 드리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하나의 예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간단한 쇼핑몰 어플리케이션이 있습니다. 기본 기능인 로그인,
상품 페이지, 장바구니, 결제 이런 기능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어플리케이션은 AWS, 피보탈, 다커, 람다, 자바, PHP 그리고 외부 시스템과 연계까지 되어 있는 구조로 트랜잭션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시면 최종적으로 컨버전 레이트는 34%밖에 되지 않죠. 그렇다면 이 어플리케이션 서비스는 과연 잘 돌아가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는 세부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단계별로 사람들이 페이지 이동을 할 때 고객이 유지되는 퍼센티지를 보니 상품 페이지에서 85%로 떨어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고객의 단순 변심이 아닌 뭔가 문제가 있는 거겠죠? 그래서 확인해 보니 코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보통은 여기서 끝나죠. 문제가 발견이 되었고 해결 방법도 알고 이제는 적용하면 되니까 끝. 하지만 이렇게 끝나면 안 됩니다. 분석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궁극적으로는 컨버전 레이트가 34%였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이 문제로 인해 어느 지역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영향을 받았는지 그리고 접근한 디바이스는 주로 어떤 종류였는지 파악이 되어야 하며 최종적으로 이 사건이 야기시킨 잠재적인 수익의 리스크가 얼마든지 파악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의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여러 가지 선택을 할 수 있는 우리의 고객은 이번 한 번의 수익 리스크가 아닌 아예 떠나보내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어플리케이션 성능 모니터링 툴은 예전의 3티어 아키텍처 모니터링 방식에서 벗어나서 발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주로 인스턴스를 모니터링하는 부분에서 그 역할을 다 했었습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제는 사용자들이 들어오는 경로가 다양해지고 어플리케이션을 이루고 있는 환경 자체가 달라졌기 때문에 모니터링하는 부분도 훨씬 많아져야 되고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닌 그것들이 서로 연결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최종 사용자단부터 어떤 부분들이 확인되어야 하는지 짚어보겠습니다. 가장 많이 사용되는 접점, 웹브라우저와 모니터링 앱이죠. 그 중에서도 변수가 많은 것이 모바일 앱입니다. 사용자가 사용하는 핸드폰 단말의 종류가 많고 OS가 각각 다른 버전을 가지고 있으며 지역, 통신사, 와이파이 사용 여부 등 많은 변수가 있습니다. 이 정보를 가지고 앱을 사용할 때 이 사용자가 어느 탭을 눌렀는지, 그래서 어느 페이지로 이동하는지의 여정, 이 부분이 트래킹이 되어야 합니다. 앞서 예제에서 말씀드렸지만 실제로 장애가 일어나지 않았어도 사용자가 불편함을 느낌으로 인해 이탈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자 페이지 이동 여정을 모니터링하고 이탈이 발생했는지 여부를 분석해야 됩니다. 그리고 물론 앱에서 일어나는 에러, 비정상 종료가 되는 크래시, 응답 지연 등에 대한 파악을 해야 하며 세션마다의 타임라인, 추 분석을 위해 필요한 스크린 스냅샷, 그리고 연관된 스택 트레이스까지 캡처하여 발생한 문제의 원인 파악을 위한 정보를 획득해야 됩니다. 사용자가 문제가 있다라고 고객센터에 연락해 왔을 때 이 정보를 가지고 분석을 하게 되면 이것이 프론트엔드 단의 문제인지 아닌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거죠. 만약 이 부분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렇다면 센터 쪽, 즉 어플리케이션 서버 단 쪽에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세션들이 다 연결된 채로 분석이 되어야 됩니다. 어플리케이션 서버 단 쪽으로 넘어오게 되면 컨테이너, 쿠버네티스 등 위에서 흘러다니는 트랜잭션 정확한 플로우, 즉 경로가 한눈에 파악이 되어야 합니다. 이 플로우 맵은 여러 가지를 의미합니다. 일단 맵이기 때문에 어디에서 시작이 되었는지, 어느 자바, 단넷, PHP 혹은 아직도 C가 될 수도 있겠죠. 이런 엔티티들에서 뒷단의 데이터베이스로 연결되는 부분까지 파악을 하고 외부 시스템과 연결이 되어 있다면 이 부분까지도 플로우 맵을 확인합니다.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 맵이 있다는 것은 연관관계 분석이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분석고리를 바탕으로 전체적으로 트랜잭션의 상태가 어떠한지 평가, 스코어 카드를 가짐으로 해서 손쉽게 트랜잭션 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모니터링 할 때 알람 정책을 세우죠. 예전에는 관리해야 하는 모니터링 값들이 고정되어 있었고 내가 예를 들어 자바를 모니터링 하고자 하면 무엇을 봐야 하는지도 알고 임계치를 얼마를 세워야 되는지도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플리케이션 버전 릴리스도 자주 하고 필요하면 새로운 언어 등을 바로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고정적으로 모니터링 값을 가져가는 것은 불충분하고 임기치 동안 고정이 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다이나믹한 환경에서 모니터링 솔루션 엔진이 수집된 데이터를 학습을 하고 이를 통해 이벤트 정보를 제공해야 됩니다. 과거 데이터 기반으로
베이스 기준을 잡고 이에서 벗어나는 경우에는 알람을 울리며 현재 일반적으로 통계적인 상황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줘야 합니다. 자, 이렇게 상황이 벌어졌을 때 해당 이벤트를 클릭해서 정확히 어디에 어플리케이션 코드란에서 문제가 있는지를 파악해야 됩니다. 에러, 익셉션 또는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있는 디테일한 코드 부분을 획득하여 개발자에게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쉽게 원인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해당 코드가 데이터베이스와 연결이 되어 있다면 그 쿼리 등의 정보 또는 그 코드가 외부 시스템과 연결이 되어 있어 호출을 했던 부분이라면 그 해당 정보, 그리고 소스 코드가 수행되는 서버의 정보까지 연관된 모든 정보를 한 페이지에서 확인하여 효율적으로 분석 가능해야 합니다. 어플리케이션 정보를 보여주는 부분에서 바로 연결하기 쉽게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가시성을 가져가야 합니다. 특히나 전체 어플리케이션 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특정 JDBC 호출을 식별한다든지 필터링을 해서 원하는 데이터를 찾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하고요. 언어의 종류가 자바, PHP, Node.js, 파이썬 등 다양해졌듯이 뒷단화 데이터베이스도 예전부터 많이 사용되고 있는 DB2, 오라클, 사이베이스 등부터 최근 많이 사용되고 있는 포스트그레, 몽고DB, 카우치베이스 등까지 브로드하게 지원이 되어야지만 빈틈없이 실질적인 엔드-투-엔드 모니터링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APM 툴들은 아주 간단한 데이터베이스 정보를 제공을 합니다. 그러나 트랜잭션 성능 저하에 문제를 야기시키는 요소들이 다양해지고 있는 만큼 각 엔티티의 모니터링 팩터들도 조금 더 디테일하게 캡처링해야 합니다. 쿼리에 대한 분석, 락의 여부 및 상태, 그리고 쿼리의 실행 정보까지 함께 확인함으로써 사용자의 요청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을 구체적이고 효율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사용자가 서비스를 사용할 때 시작되는 접점인 웹브라우저 또는 모바일을 거쳐 서버단의 어플리케이션, 그리고 데이터가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베이스 부분까지 엔드-투-엔드에 대한 가시성을 기존의 여러 개의 툴을 통해서 별도로 연계 없는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이 아닌 연관관계 분석을 바탕으로 추적하여 직접적인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분석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추가적으로 최근에 많이 이야기 나오고 있는 보안적인 부분도 함께 관리가 되어야 됩니다. 보안 취약점이 비단 서버와 네트워크 쪽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소스코드 단에도 보안 취약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보안은 보안팀에서, 어플리케이션은 어플리케이션 팀에서 각각 솔루션을 통해서 관리를 하죠. 하지만 소스코드 단에서 보안 취약점이 있다면 이 역시 하나의 툴에서 확인하고 모니터링 해야지만 보안 취약점에 대한 대비 및 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입니다. CVE 데이터, Common Vulnerability and Exposures. 드러난 취약점에 대한 데이터를 모아놓은 데이터베이스를 바탕으로 코드상에서 보고된 취약점이 있으면 자동으로 감지합니다. 배포 및 런타임 중에 감지를 하여 어떤 어플리케이션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그리고 심각도가 얼마나 중요해서 우선순위 처리를 해야 하는지를 알아야 하며 해당 취약점이 발생한 라이브러리가 식별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감지된 취약점에 대한 설명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예를 들어 포스트그레 9.9. 자르 파일의 취약점이 있는데 이를 포스트그레 SQL 10.1.1 자르 파일로 업그레이드를 해야 한다 등의 조치 내용까지 포함하여 어플리케이션 서비스가 사용자, 즉 고객에게 문제의 시간을 가장 최소화시키면서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고객의 요구가 많아지고 그에 따라 어플리케이션의 구조가 더 복잡해질수록 어플리케이션이 고객에게 제공되고 있는 구조를 빠짐없이 모니터링함으로써 어플리케이션 성능이 고객과 비즈니스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이 사전에 확보돼야 이를 기반으로 이슈 사전 관리도 가능해집니다. 제대로 현재 전체 가시성을 획득하지 못했는데 예방은 아예 바랄 수 없겠죠. 각 요소의 모니터링 데이터를 기반으로 연관관계 분석을 할 수 있는 단일화된 통합 플랫폼에서 observability를 이뤄나갈 수 있습니다. 이제는 사우저나이즈를 통한 네트워크와 애플리케이션 모니터링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IT 환경은 많이 변화되고 있습니다. 왼쪽의 그림은 전통적인 방식의 회사 직원들의 애플리케이션 사용 방법입니다. 사용자는 본사 또는 지사에 있으며 지사 사용자들은 데이터 센터에 위치해 있는 애플리케이션 서버에 비싼 전용선을 통해서 접근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사용자들이 본사 지사뿐 아니라 재택근무가 일반화되면서 원격지에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애플리케이션은 기존 데이터 센터뿐 아니라 퍼블릭 클라우드 또는 SaaS 형태의 애플리케이션으로 제공되어지며
애플리케이션에 접속하는 경로는 인터넷을 통해 통신하게 됩니다. 이제는 정말 클라우드는 새로운 데이터 센터이고 인터넷은 새로운 네트워크이며 SaaS는 새로운 애플리케이션이다 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그림은 과거 한 기업이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하는 통신 경로를 나타낸 실제 사례입니다. 지사에서부터 애플리케이션에 있는 데이터 센터까지 MPLS 전용선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전용선 사업자가 제공해주는 SLA와 모니터링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습니다. 즉, 사용자부터 애플리케이션까지 기업이 관리하고 모니터링할 수 있는 범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회사가 이제는 SD-WAN, 클라우드 기반의 인프라와 SaaS 방식의 애플리케이션으로 전환하였습니다. 정말 많이 복잡해졌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대부분의 애플리케이션 서비스는 인터넷을 통해 전달되게 되는데 이 부분은 우리가 볼 수도 없었고 관리하기도 불가능한 부분이었습니다. 기존에는 말이죠. 그런데 이제는 사우저나이즈를 통해서 이 안 보이는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사우저나이즈가 어떻게 인터넷, 퍼블릭 클라우드를 포함한 전체 네트워크에 대한 가시성을 제공할 수 있는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우저나이즈는 천 개의 눈이라는 뜻이죠. 저희는 사우저나이즈를 설명할 때 기존의 교통방송과 실시간 내비게이션을 비교해서 설명을 드리곤 합니다. 교통방송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올림픽대로 하남방면 성수대교 남단에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여기를 지나시는 차량은 우회하시기 바랍니다. 응? 나는 서부간선도를 타고 있는데 아무 상관이 없는 경로네. 내가 가려는 목적지까지 어떤 경로로 가면 좋고 도착 예정 시간이 언제인지 알려줄 수는 없을까? 예전에는 이런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내비게이션을 쓰고 있죠. 내비게이션, 구글맵과 같은 서비스는 상세지도, 최적의 경로, 도착 예정 시간을 다양한 정보를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즉, 기존에 우리가 볼 수 없었던 것에 대한 가시성을 제공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애플리케이션 서비스에 대한 천 개의 눈을 가지고 있다면 어떨까요? 기존 두 눈으로밖에 볼 수 없었던 한계를 벗어나 천 개의 눈으로 모든 것을 구석구석 살펴볼 수 있을 것이고 천리안을 가지고 있다면 저 멀리 떨어진 기존에 내가 볼 수 없었던 부분을 보여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교통방송과 같은 서비스는 NMS라고 보면 될 것이고 구글맵, 내비게이션은 사우저나이즈에 해당될 것입니다. 자, 그럼 사우저나이즈는 어떻게 이걸 가능하게 해줄까요? 여기 세 가지 종류의 에이전트가 있는데 각 에이전트가 테스트를 수행하고 테스트 결과를 사우저나이즈 플랫폼에 전달해주고 사용자는 웹페이지 기반의 사우저나이즈 대시보드로 그 분석 결과를 보게 됩니다. 어떤 테스트를 하는 것이고 어떤 정보를 볼 수 있을까요? 먼저 네트워크 경로 정보를 제공합니다. 각 경로별 패킷 손실이나 지연 등의 네트워크 측정 정보도 제공해 주고요. BGP의 라우팅 경로, DNS를 포함한 모든 HTTP 웹페이지 접속 성능, 음성과 같은 실시간 트래픽에 대한 품질 상태 정보 등 모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사용자가 해당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할 때 경험하게 되는 모든 트랜잭션 정보도 보여주며 마지막으로 거시적으로 글로벌 네트워크의 장애를 탐지하고 내가 속한 도메인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도 알 수 있게 해줍니다. 말로만 설명을 들으시니 아직 감이 오지 않으실 수 있으니 간단한 데모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사우저나이즈가 어떻게 우리의 디지털 경험을 모니터링하고 문제의 원인을 찾아나가는지 간단한 데모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회사는 오피스 365 SFDC와 같은 SaaS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하고 있는데 한 지점에서 애플리케이션이 느리다라는 불만이 많이 제기되고 있었습니다. 먼저 애플리케이션 대시보드를 보니 전반적으로 가용성 등 큰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불만이 많이 제기됐던 신시내티 지점을 보니 리스판스 타임이 빨간 경고등이 들어와 있네요. 이 차트에서는 각 지점의 웹페이지 접속 단계별로 얼마만큼의 시간이 소요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데 신시내티 지점이 다른 지점보다 거의 2배 정도 느리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각 애플리케이션별 리스판스 타임 대시보드를 보니 오피스 365가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어 느리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게 네트워크 이슈일까요? 아니면은 애플리케이션 자체의 이슈일까요?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그래프는 애플리케이션의 평균 트랜잭션 타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시간대가 다른 때보다 시간이 오래 걸렸네요. 신시내티 지점은 다시 한번 볼까요? 네, 확실히 이 시간대가 오래 걸립니다. 트랜잭션 타임은 로긴 페이지를 띄우는 시간, 그리고 로긴하는데 드는 시간 두 단계로 구성이 되어 있네요. 이 시간대 로gin까지 총 22초나 걸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 각 지점별 비교표에서도 다시 한번 확인이 가능합니다. 여기 워터폴 페이지에는 웹페이지 로딩, 로긴 단계에 필요로 하는 HTML, CSS, 이미지 파일, 자바스크립트 등 세부 객체에 대한 성능 정보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대부분 이상이 없는데 여기 5번째 객체를 실행하는데 유난히 긴 시간이 소요되었네요. 12초 이상이 걸린 걸 알 수 있는데 뭔가 봤더니 마이크로소프트의 인증 관련 객체로 보입니다. 네트워크 문제는 아닐까 해서 네트워크 상태를 봤는데 로스도 문제가 없고 패킷 로스도 문제가 없고 레이턴시 그리고 각 지점별 상태의 네트워크 성능에 문제가 없습니다. 인터넷을 포함한 전체 경로에도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이러한 분석으로 오피스 365의 성능 문제는 네트워크가 아닌 마이크로소프트의 인증 서비스 문제였음을 확인하였고, 이 분석 페이지를 링크 공유 기능을 통해서 마이크로소프트가 빨리 조치하도록 하였습니다. 자, 그럼 이런 사우전 아이즈 솔루션을 어떤 상황에 적용해 볼 수 있을까요? 첫째, 재택근무의 애플리케이션 사용 경험을 모니터링할 수 있습니다. 회사 내 모든 사용자 또는 개별 사용자의 사용 품질을 지표화할 수 있고, 사용자의 홈 네트워크 환경, VPN 정보, 애플리케이션 트랜잭션 정보를 모니터링할 수 있습니다. 둘째, 오피스 365, SFDC와 같은 SaaS 애플리케이션 사용 경험을 모니터링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요즘 웹엑스, MS 팀즈, 줌과 같은 화상 협업 솔루션을 많이 사용하죠. 음성 화상과 같은 실시간 트래픽의 양방향 품질 상태, 경로 상태를 모니터링 할 수 있습니다. 넷째, 온라인 게임, 쇼핑몰, 기업의 신제품 출시 등 인터넷 사용자의 애플리케이션 사용 경험을 모니터링 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게임 같은 경우는 속도에 매우 민감하고, 신제품 출시와 같은 상황은 한꺼번에 많은 사용자가 몰리기에 서비스의 품질 모니터링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전 세계 주요 도시에 시스코가 이미 설치해 놓은 클라우드 에이전트를 통해서 해외 각 나라, 도시에서 사용자의 경험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SD-WAN, 멀티클라우드 환경에서 네트워크와 애플리케이션을 모니터링할 수 있습니다. VPN 터널의 논리적인 경로뿐만 아니라 홉 바이 홉 물리적 경로도 보여주고, 사우전 아이즈의 품질 측정 결과를 SD-WAN과 연계하여 최적의 경로를 찾게 해줍니다. 이제 실제 고객 사례를 하나 소개시켜 드릴까 합니다. 서비스나우는 SaaS 기반의 애플리케이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인데요. 그들은 두 가지 이유에서 사우전 아이즈를 찾게 되었습니다. 첫째, 그들의 서비스는 인터넷을 통해 제공되어지는데 그 영역은 모니터링과 관리가 불가능하다는 게 문제였습니다. 기업 고객들로부터 성능이 느리다, 끊긴다 등의 불만이 제기될 때마다 몇 시간씩 트러블 슈팅을 했지만 문제의 원인 파악과 해결이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사우전 아이즈를 도입한 이후에는 많은 것이 편해지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사우전 아이즈가 서비스나우에 어느 한 데이터 센터 웹 성능이 떨어졌다는 경고를 보냅니다. IT 운영자는 사우전 아이즈가 제공해주는 네트워크 경로 탐색기 화면을 통해서 이것은 한 인터넷 사업자의 네트워크 이슈라는 것을 즉각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BGP 설정 값을 바꾸고 인터넷 경로를 변경하여서 품질 문제를 바로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서비스나우가 더 좋아했던 점은 변경한 BGP 설정 값이 경로를 어떻게 바꾸었는지를 바로 눈으로 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우전 아이즈 도입한 또 하나의 이유는 서비스의 글로벌 확장을 해야 되는데 인프라는 어떻게 확장시킬지 잘 모르겠다는 점 때문입니다. 데이터 센터는 어디에 둬야 하는지, 어느 CSP, 어느 ISP를 이용해야 하는지 등. 그렇지만 사우전 아이즈를 통해서 이러한 궁금증을 많이 해소할 수 있었습니다. 이어서 두 가지 솔루션의 통합뷰와 이에 대해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APM 솔루션과 인터넷 및 네트워크 가시성을 제공해주는 솔루션의 조합은 비즈니스 연속성을 보장하고 비즈니스 중단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는 성공적인 모니터링 조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고객이나 임직원이 어플리케이션 서비스를 사용하기 위해 들어오는 경로, 그 여정을 고려해보면 각 인터넷, 클라우드, ISP 네트워크 서비스를 거쳐 데이터 센터의 어플리케이션 서버단으로 들어와 최종적으로 데이터베이스 혹은 외부 시스템으로 연동되게 됩니다. 앱에 영향을 미치는 외부사항, 그리고 동시에 앱의 내부 코드 레벨의 가시성을 확보하여 도메인 전반의 데이터 상관관계 분석을 하고 빠지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명확하게 문제가 있는 부분에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구조를 지속적으로 가져감으로써 진정한 엔드-투-엔드 가시성을 제공해 드릴 수 있습니다. 네, 이 그림은 앱 다이나믹스와 사우전아이즈가 어떻게 연동되어 엔드-투-엔드 가시성을 제공하는지 구체적인 예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시간 사우전아이즈 대시보드가 앱 다이나믹스 대시보드에 포함되어 보여줄 수 있는데 사우전아이즈가 탐지한 네트워크 구간의 문제는 앱 다이나믹스에 전달되어 대시보드에 알람을 발생시킬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앱 다이나믹스에서 탐지한 문제가 있다면 그 순간에 사우전아이즈의 스냅샷을 찍도록 할 수 있습니다. 그림의 왼쪽 부분은 사용자 측의 경험, 즉 사용자 단말에서 프론트엔드 웹 애플리케이션을 접속하는 부분입니다. 앱 다이나믹스가 비즈니스 빈 애플리케이션 성능 분석 정보를 제공하고 사우전아이즈는 같은 시간대에 사용자와 애플리케이션까지의 네트워크 경로와 각 성능 지표를 같이 보여줍니다. 마찬가지로 오른쪽 부분은 데이터 센터 및 멀티 클라우드 백엔드 시스템의 애플리케이션과 네트워크 정보를 앱 다이나믹스와 사우전아이즈가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애플리케이션 사용자부터 백엔드 시스템까지 엔드-투-엔드 네트워크 애플리케이션의 모든 레이어 정보를 통합된 뷰로 볼 수 있습니다. 사우전아이즈와 앱 다이나믹스의 통합의 가장 큰 효과는 무엇보다도 애플리케이션 문제와 네트워크 문제를 분리시켜 보여줌으로써 즉각적으로 문제의 원인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해준다는 점입니다. 문제의 원인을 상대방에 떠넘기지 않고 애플리케이션, 인프라, 네트워크 팀 전반에 걸쳐 공통의 운영 용어를 사용하는 효과를 제공해 주게 됩니다. 이제 지금까지 저희가 전달드린 내용을 이렇게 한 페이지로 정리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애플리케이션이 곧 비즈니스입니다. 그래서 멀티클라우드 환경에서 최상의 사용자 디지털 경험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상시적인 모니터링이 필수적입니다. 볼 수 없다면 고칠 수도 없다. 기존에 보기 어려웠던 애플리케이션의 세부 정보, 인터넷 클라우드를 포함한 모든 인프라 정보를 볼 수 있다면 문제 발생의 주요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찾을 수 있고 빠른 조치가 가능할 것입니다. 빠짐없이 모든 기술 요소들을 시스코 풀스택 observability로 모니터링하여 visibility, 즉 가시성을 획득하고 인사이트, 세부적인 분석, 그리고 취해져야 하는 액션까지 모두 갖출 수 있고 사용자의 행동 패턴부터 코드 레벨까지 완벽한 가시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복잡한 멀티 클라우드 환경에서 필요한 어플리케이션 모니터링 방법과 네트워크 모니터링 방법에 대해 들으셨습니다. 여러분의 가시성 확보를 하기 위한 여정에 시스코가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